숭고한 건강 양생 경험을 가진 89세의 한 어르신은 우리 모두에게 그의 경험들을 설명한 후 자신이 장기간 간직하고 있었던 귀중한 청나라 의학서적, 한의학 처방을 기증해 주셨는데요. 그는 또한 매우 실용적인 처방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처방입니다. 열이 나면 녹두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발바닥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가끔 열이 나서 병원에 찾아가 줄을 서서 접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까 염려를 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질까봐 어떤 부모님은 아이에게 함부로 약을 줄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하시지요. 이 어르신은 민간에서 온 몇몇 작은 방법들이 실제로 매우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계란 흰자를 물에 녹두가루와 함께 반죽하여 작은 떡을 빚어 아이의 발바닥 가장 움푹 들어간 곳에 붙이고 하루 이틀 붙이면 열이 바로 내린다고 하십니다. 또는 제비즙에 달걀 흰자를 넣고 반죽하여 아이의 배꼽에 붙이면 가벼운 발열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설사가 나면 검은 대추를 으깨어 배꼽에 붙여주세요. 발열 외에도 어린이는 설사를 잘하는데 이때 검은 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빻아서 배꼽에 붙이면 하룻밤 사이에 효과가 있습니다. 배가 아프면 후추를 반죽하여 식초를 넣고 반죽을 만들어 배꼽에 붙여주세요. 세 번째 처방입니다. 타박상이 생기면 참기름을 바르면 붓기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는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머리에 혹이 생기면 참기름으로 혹 주위에 발라 혹을 없앨 수 있습니다. 참기름은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 때문이죠. 네 번째 처방입니다. 목구멍에 통증이 있을 때는 마늘을 으깨어 합곡혈에 붙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동시에 목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이때 마늘을 준비합니다. 생마늘을 으깨어 양손의 합곡혈, 즉 엄지와 검지의 호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15에서 20분 정도 바르면 목의 통증이 확연히 호전됩니다. 너무 오래 붙이지는 마세요. 오래 붙여두면 물집이 생기기 쉽습니다. 만약 물집이 생기면 터트려주시고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처방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배추응애와 양파와 생강을 준비하세요. 가벼운 감기는 배추응애 물을 마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추응애를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파, 생강 조각을 넣고 여기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배추가 거의 졸아들면 물기를 빼서 마십니다. 한의학에서 볼 때 감기는 내열이 생겨서 발생한다고 하죠. 배추는 피부의 겉에 사기를 없애며 양파와 생강의 성질이 따뜻하여 발환을 시켜서 감기의 바이러스를 쫓아내어 감기가 낫습니다. 여섯 번째 처방입니다. 다리 한기로 인하여 냉하면 산사 마름쇠 환을 먹어보세요. 겨울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발에 냉기가 들어오면 다리가 다시 발작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매일 운동을 많이 하는 것 외에도 마사지 및 침술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씨를 제거한 산사육과 마름쇠를 적당량을 솥에 넣고 찧어줍니다. 익힌 후 펄프를 만들어 섞어 완자대 3에서 5g 일환을 빚어 매일 서너 알씩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처방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열이 나는 분들은 감초를 물에 끓여 마시세요. 일반적으로 육고기를 먹으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고기의 성질이 열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고기는 어떨까요? 물고기를 드시면 가래가 생깁니다. 물고기는 가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자마자 열이 올라오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책에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쇠고기와 양고기,
개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여 먹으면 열이 나기 쉬우므로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러하지 못한 분은 감초물 한 잔을 마시면 열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죠. 감초를 우리는 약방의 감초라고들 하시죠. 그만큼 감초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하듯 감초는 각종 약초와 배합하여 사용하면 약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감초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멈게 하며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초의 물을 차갑게 마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내가 평소에 고기를 먹으면 열이 나는 것을 아시는 분은 식사 전에 감초물 한 잔을 드시고 고기를 먹으면 열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을 마셔도 그다지 뜨겁지 않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처방입니다. 뇌졸중 예방에는 매일 감초 뽕나무 가지 물을 드셔요. 나이가 들어 뇌졸중이 올까 두렵다면 매일 감초 뽕나무 가지 물을 반드시 마시기 바랍니다. 감초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뽕나무 가지는 경혈을 소통하고 손과 발이 저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마시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 전문가들은 많은 경우에 약물의 외용요법이 좋은 치료법이며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용천혈에 약을 붙여 열을 내리고 구내염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배꼽에 약물을 붙여 설사를 멈추게 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통, 치통 등과 같은 질병도 외용으로 및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 효과가 있는 방법의 치료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용 방법의 약물이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역시나 좋은 치료법의 하나이죠. 예를 들면 한기로 인한 감기는 확실히 배추응애탕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고열, 인후통 및 기타 열로 인한 감기에는 배추응애탕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요법의 방법들을 세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요법이니 사용하지 말라는 등등의 쟁론이 많습니다. 이 민간 처방은 도대체 좋은 것입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속담에 일방일미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뜻은 명의를 기죽여 처방하는데 나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포괄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종종 질병을 오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 저는 일부 간단한 질병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중병이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검증이 되지 않는 요법이라서가 아니라 민간요법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에서 유전되어 내려온 처방들입니다. 치료는 한쪽 치료 방법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면 사람에게 효과가 있으면 됩니다. 효과가 없으면 빨리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의 치료는 결과가 이야기해줍니다. 결과가 없는 그 어떠한 치료 방법도 그것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9번째 처방입니다. 고수가 이런 신기한 효능이 있다니요. 고수만으로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고수는요, 신장, 콩팥을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수년에 걸쳐 우리의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고 소금의 독소 및 모든 원치 않는 물질을 우리 몸에서 제거해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독이 축적되면 신장을 세척해야 합니다. 이것을 양방에서는 두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많은 비용과 더 나아가 투석 시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먼저 고수풀, 고수채 한 줌을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깨끗한 물로 10분간 끓인 후에 잘 식힌 후 깨끗한 병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매일 한 잔씩 드시면 신장에 축적된 모든 소금 및 기타 독소를 소변으로 배설하여 주는데, 이 고수는 신장을 자연적으로 세척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의학계에서도 입증한 바가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0번째 처방입니다. 당뇨병은 이제 지구에서 사멸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용안의 핵이고 리치뼈의 리치핵이며 모과의 씨앗입니다. 모과씨 100알, 리치핵 50알, 용안핵 50알을 물에 달여서 2그릇, 낮 12시에 1그릇, 밤 11시에 1그릇, 20회 복용하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정상 치수로 올 것입니다.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었다고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30에서 50회 연속 복용해야 비로소 당뇨병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11번째 처방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목 디스크 비법. 내 몸이 줄곧 좋지 않았을 때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고 적지 않은 건강 방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사심없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집 조상 전례의 비법을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조상에는 몇 명의 명의가 있었습니다. 제 외삼촌도 유명한 한의사이고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비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 디스크 치료에 특효가 있는 간단하고 비싸지 않은 처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외할아버지 성함은 하소기, 외삼촌 하동양, 하동찬입니다. 환기 15g, 황백 6g, 백작 6g, 만영자 9g, 당삼 16g, 갈근 9g, 승마 4.5g, 구감초 3g. 이 약재의 양은 1회 분량입니다. 이 약을 연속 5일간 복용하세요. 1일 1회 분량분 복용하면 특효가 있습니다. 완치 후에 또 같은 병이 발병하면 5일 더 복용하셔요. 일반적인 환자는 5일분을 복용하면 기본적으로 완치됩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 처방으로 인해 목 디스크로 고통으로부터 회복한다면 이쪽도 공덕이 무량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임상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한 말씀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는 처방 제공자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이 주신 생명이며 이 처방은 우리 집의 유일한 조상 비법입니다. 어떤 분이 저의 조상의 처방을 자기의 것인 양 블로그에 게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도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남의 성과를 훔치고 조상까지 훔치지는 말아주세요. 12번째 처방입니다. 한 번의 치유로 모든 결석은 아웃. 오이, 파슬리. 파슬리는 뒤쪽 뿌리만 필요하며 앞쪽은 필요 없습니다. 레몬 열매 하나, 작 각각 적당량씩 믹서기로 갈아서 꿀 한 스푼을 넣어 오후 6시에 마시면 모든 결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증 환자는 한 번에 낫습니다. 이는 얼마나 좋은 처방입니까? 13번째 처방입니다. 중국의 구이저우성 남부에는 수십 가구가 살고 대대로 장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 건강신문 기자가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중 한 가구, 아버지는 130세, 어머니는 120세, 장남은 90세 이상, 차남은 80세였습니다. 기자가 장수하는 방법을 인터뷰한 후 노인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기자의 어머니는 1년 내내 건강이 좋지 않아 처방에 따라 어머니에게 주셨으며 어머니가 2개월을 복용한 후 가슴의 천식이 갑자기 회복되었으며 특히 치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묘미였습니다. 이 처방을 널리 전파되어 모두가 함께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는 바랍니다. 이 처방의 주요 치료로는 유정, 불면증, 허리 통증, 등 쪽 통증,
불규칙한 월경, 신체 강화 및 뇌 보양, 백발증, 식욕 증가, 무병 및 건강 관리, 질병 치료 및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한 처방이죠. 또한 이 처방은 장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방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충 9g, 감초 6g, 숙지 9g, 천공 3g, 방풍 6g, 시호 9g, 강활 6g, 산조인 15g, 복령 9g, 조각자 6g, 속단 6g, 진피 6g, 사삼 15g, 구기자 15g, 대추 15g, 옥죽 6g, 회양 9g, 모과 6g, 오슬 9g, 위령선 15g, 백작 9g, 계피 9g, 골세보 3g, 산약 3g, 파극천 3g. 이 처방의 복용 방법은 상기에 25종의 약재를 좋은 백주 1000g에 담가두었다가 7일 후에 빙탕 60g을 첨가하여 다시 2개월 동안 담가둡니다. 그리고 매일 1회 1회 약 20세제곱센티미터를 식후에 복용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몸이 시큰시큰한 통증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임산부는 복용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심한 사람은 매일 아침, 저녁 식사 후에 한 번씩 총 2회 복용합니다.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은 자기 전에 1회만 복용하세요.